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편의점 점포 개발 담당자는 어떻게 상권 분석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상권별로 일단 너무 세부적으로가 아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국에 아마 가장 많은 상권인 주택가 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상권은 배우 세대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상권이라 고객 대부분이 단골이며 크게 매출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안정적인 상권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타격 거의 안 받는 상권이 주택 그리고 아파트 상권입니다. 제 지역 주택가 상권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평균 10에서 20% 정도는 올랐고 하락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가 상권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손가락 빨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다가 퇴근 시간 이후인 18시부터 00시 사이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20에서 30% 정도 더 높습니다. 주로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다른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배는 덜 나가며 맥주, 음료, 과자 등이 잘 나가 마진율이 다른 상권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자, 그럼 오픈 전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퇴근 동선 확인하기입니다. 자, 아침 8시에 점포 앞에 도착해서 사람들 출퇴근 동선에 나의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근 후 쉽게 점포에 들려서 뭐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 주 이동 동선 및 연령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출퇴근 동선이 곧 사람들 주 이동 동선일 텐데요. 이동 동선을 출퇴근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야 언제든 점포에 쉽고 편리하게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08시부터 00시까지 물론 하루 종일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08시부터 00시까지 2시간에 한 번씩 15분 정도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유동인구 연령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아시다시피 당연히 젊은 20, 30대가 많은 곳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단 60대 비율이 70%가 넘어가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우 세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 600세대 독점으로만 먹어도 18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보장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아까 2시간에 한 번씩 15분 동안 통행량 조사한다고 했죠? 그럼 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남는 시간에 직접 반경 100m 내 유효 세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야 합니다. 전 빨리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소상공인 사이트가 있는데 요건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세대수를 조사해야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사이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참고 방법은 심화 과정으로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경쟁점 오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 거리에 맞춰 만약 50m면 인근 50m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고 내 점포보다 크게 들어올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근처 슈퍼나 마트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분명히 없어지거나 편의점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담배 거리가 앞으로 100m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자율규약에 의해 50m 정도가 되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쟁점 매출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매출은 알 수 없습니다만 내 점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들의 매출이 나의 매출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매출은 물류박스로 확인을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박스 3개면 100만 원, 4개면 130만 원, 5개면 160만 원, 6개면 190만 원, 그리고 7개 이상이면 200만 원 이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박스는 상온 박스와 저온 박스가 있는데 저온 박스로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영상 제작 중에 있으니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가 상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대충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택가는 크게 대로변과 골목 안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변입니다. 먼저 장점은 가시성이 일단 좋고요. 30평 이상 대형 평수면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은 하나쯤은 필수입니다. 단점은 권리나 임대차 비용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에 점포가 하나 오픈하게 되면 쥐지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골목 아닙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임대차 비용이 대로변보다 낮으며 단골 위주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고정 고객 다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매출 상승 한계가 있고 파라솔 운영 시 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돈만 있으면 정말 돈만 억 이상 있으면 어, 대로변 코너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에 40평짜리를 딱 오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골목 안쪽 코너 자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가 상권에 오픈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평 미만의 작은 평수. 두 번째, 경사진 곳. 세 번째, 배우 세대 최소 500세대 미만. 네 번째, 파라솔 운영 불가 지역. 다섯 번째, 인근 경쟁점 매출이 120만 원 이하인 곳. 그러니까 물류박스 상시 4개 이하인 곳입니다. 여섯 번째, 경쟁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 일곱 번째, 일면 점포, 코너가 아닌 일면 점포입니다. 자, 이 중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오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가 상권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 두 번째 영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리도록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한 로드 점포, 아파트, 유흥, 오피스 등등 다른 상권 분석 방법도 차차 올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